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겟레디 윈 미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제가 메이크업 특징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바뀌진 않았지만 또 쫌쫌따리로 바뀐 게 있긴 하더라고요. 짜잘짜잘하게 바뀐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메이크업 하면서 요즘 근황 토크도 하고 일본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몰바니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작년 8월쯤에 몰바니랑 같이 마켓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마켓인데 무려 7번째 마켓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부터 저 봐오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잖아요. 저랑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백각지드 후기도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몰바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화장하면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마켓 소개랑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화장 시작해볼게요. 좀 저리 가봐. 그러면 여러분 스킨케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안을 하고 온 상태인데요. 이번에 몰바니에서 새로 나온 당근 비타 젤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건조하니까 요 몰바니 아티초크 스딩 아크네 포업 토너 패드를 이용해서 토너 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너무 건조해서 얘를 좀 올려주고 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모나게 생긴 패드거든요. 이렇게 올려주고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항염이랑 장벽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칼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반절 이렇게 똑 떼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빈틈없이 팩해주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토너팩 같은 거 해줄 때 사이즈가 애매해서 잘라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직접. 근데 얘는 이렇게 칼집이 나 있으니까 빈틈없이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토너팩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당근 비타 젤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몰바니 마켓 할 때마다 율피 젤 클렌저 엄청나게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몰바니를 접했던 것도 율피 젤 클렌저랑 프로틴 크림이었고, 저의 지인들의 원픽이기도 한 클렌저인데요. 요거 새로 나왔다고 보내주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써봤을 때 그 율피 젤 클렌저를 처음 썼을 때 그 감동을 한 번 더 느꼈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제형은 젤 제형이고, 저의 첫인상 같은 경우는 상큼하고 향이 좋다. 비타가 들어갔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향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안을 하고서 느낀 거는 율피 젤 클렌저랑 마무리감이 진짜 다르다, 요거였어요. 뭔가 마무리감이 미끌미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끌미끌한데 근데 그 뭔가 찝찝하고 다 안 닦여서 나는 미끌미끌함이 아니라 수분감이 꽉 차서 느껴지는 미끌미끌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자님께 여쭤보니까 그게 이게 당근 씨 오일이랑 비타민 나무 오일? 그게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약간 미끌거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분감이 꽉 차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되게 잘 만든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면 약간 얼굴이 말갛게 된 게 느껴지거든요. 비타민 제품 쓰면 약간 미백 이런 거에 효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제품도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보긴 했는데 비타민 제품들은 잘못 쓰면 굉장히 피부에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피부 자극 시험 테스트랑 피부 민감성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서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을 하기 전 아니면 아예 화장을 하지 않는 날에는 당근 비타 젤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는 편이고요. 순한 제품이어가지고 약간 세정력이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크림이랑 모공 속 노폐물 이런 거는 99.7% 이상 세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율피 젤 클렌저 같은 경우는 모공이랑 각질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화장을 지우고 나서는 율피 젤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는 편인데요. 당근 비타 젤 클렌저가 약간 미끈미끈한 마무리감, 수분감이 넘치는 마무리감이었다면 율피 젤 클렌저 같은 경우는 약간 뽀득하고 딥하게 클렌징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얘는 뭐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너무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일본 가니까 집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좀 쟁여놓은 화장품들 다 안고 갈 순 없으니까 친구들 집에 올 때마다 이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이러면 모든 제 친구들이 1순위로 챙겨가고 싶어 하는 게 몰바니 율피 젤 클렌저거든요. 이거 먼저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다들 좋아하는 찐템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감이 찬 것 같아요. 수분을 좀 채워줬으면 몰바니 율피 코어 타이트닝 세럼을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흡수시켜준 다음에 요거 몰바니 볼륨 인크리징 프로틴 크림, 요 제품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틴 크림 진짜 화잘먹 크림이어가지고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이트 케어 할 때도 되게 좋아가지고 꼭꼭 마켓 할 때마다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마켓에서는 요번 올영 세일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영 세일 때 다 나가버려가지고 재고가 없다고 해서 이번 마켓에서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이거는 진짜 제가 찐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마켓 구성에는 없지만 제 마켓 아니더라도 재입고 돼가지고 재고가 풀리면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강추합니다.
이제 스킨케어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프라이머 먼저 발라줄게요. 바닐라코 프라이머 클래식. 저 이거 되게 오래 꾸준히 이것만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프라이머 없이는 화장을 할 수 없어요. 나비존이랑 코랑 이마 이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꾹꾹 밀어서 모공을 채워줄게요. 뭔가 화장법이 저는 막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여러분들이 영상 올릴 때마다 화장법이 궁금하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이번에 좀 새로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완전 재구매 사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나 컨실러로 저의 얼굴에 있는 잡티를 좀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컨실러는 아직까지 팟 컨실러 이런 거 말고 루나가 제일 아무렇게나 막 발라도 무너질 때 이상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양 조절 못해도 막 엄청 들뜨는 느낌이 아니라 얘만 쓰는 것 같아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컨실러 칠을 좀 해줍니다. 이번에 겟레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일본 가는 거 얼마 안 남기도 했고 근황 토크랑 일본에 가서 뭐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황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 턱 주변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조금 높으면 턱 주변으로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피부과에다가 진짜 돈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토닝도 해보고 여드름에 좋다는 뭐 레이저도 다 해보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냥 매번 생리할 때만 되면 다시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긋지긋한 염증성 여드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그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호르몬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내가 진짜로 테스토스테론이 높게 나온 거예요. 저번 브이로그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먹는 피임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즈라는 제품인데 그거를 처방을 받아서 지금 2달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현저하게 지금은 조금 나긴 했는데 요새 제가 일본 가기 전이라고 약속도 많고 음식도 너무 더티하게 먹고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첫 달에 진짜 신기할 정도로 여드름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땅땅하고 아프고 안 짜지는 여드름이 안 올라와가지고 내가 진짜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왔던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꾸준히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나는 거는 피부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호르몬 검사를 해보라고 빨리 말을 해주시지. 돈 100만 원 그렇게 낭비하기 전에. 아무튼 그래서 요새는 피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좀 줄었다라는 근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기 전에 한 번 더 가가지고 처방 받아서 쟁여서 가지고 가려고 일본에. 한 6개월 정도는 먹어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션은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23호 베이지 컬러입니다. 커버력도 좋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서 잘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에스쁘아 비 글로우 파운데이션 웨딩 피치 컬러를 아주 소량 짜가지고 얼굴 중안부를 조금 밝혀줄게요. 이렇게 눈 밑이랑 팔자 쪽이랑 이마, 입 주변 거뭇거뭇한 부분들 중안부를 조금 화사하게 밝혀주면 블러셔 올렸을 때도 색깔이 예쁘게 올라가고 조금 더 화사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피부 커버가 어느 정도 됐지요. 그다음에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02번 라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파우더로 유분기가 없어야지 화장이 잘 올라가는 곳들 위주로 살짝살짝씩 눌러주겠습니다. 팔자 이런 데는 유분기가 보이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살짝 눌러주고 커버가 더 필요한 곳에 컨실러를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살짝 말려줄 거예요. 말리는 동안 다른 쪽 메이크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먼저 그려줄 건데 이거 제가 다시 이번에 새로 또 샀어요. 빈토 블러 피니쉬 제인 오스틴 섀도우 701 제인 오스틴 컬러입니다. 이거 무펄 섀도우인데 저는 가을 웜 뮤트고 아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구매를 했습니다. 이 컬러 이용해서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항상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촬영 날짜 기점으로도 제가 출국 2주가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번 엄마가 와서 싹 집 갈아엎어가지고 한 반 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버릴 것들 내다 버리고 엄마가 집에다가 보관해 주실 것들 좀 가져가시고 이러면서 정리를 한번 싹 했는데 진짜 쓰레기가 개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한번 해봤었거든요. 인스타 광고에 계속 떠가지고 그 어플 이름이 뭐였지? 커버링이라는 어플인데 분리수거 하나도 할 필요 없이 비닐봉지에다가 다 때려놓고 잘 묶어서 집 앞에다 놓고서 어플로 수거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수거를 해가세요. 견적 나오면 그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 시스템인데 저는 귀차니즘도 심하고 언제 하나 다 꺼내가지고 내용물 버리고 닦고 해가지고 분리수거 하나 싶어서 그걸 한번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큰 봉지 3개 넣어서 버렸는데
버렸는데 총 30kg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쓰레기 막 그릇이랑 막 이것저것 진짜 아무거나 다 때려 넣었는데 가격이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 시스템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필요하시다면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버리면 버릴 거는 다 끝날 것 같아요. 모브닝 듀얼 아이 글램 컨실 펜슬 뉴 린넨 컬러입니다. 이거 저의 필수템, 5번 넘게 재구매한 템이거든요. 저는 애교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교살을 꼭 메이크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간편하고 부드럽고 안 뭉쳐서 저의 필수템입니다. 먼저 애교살 그림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뒤가 컨실 펜슬인데 이걸로 밝혀줘요. 이 애교살이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완전 거의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메이크업 과정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애교살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해줄게요. 제일 밝은 베이스 컬러로 눈에 베이스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기 전이어서 이것저것 정신도 없고 약속도 많고 이래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서 저도 무서운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도쿄에 넘어가자마자 거의 일주일 안 돼서 오사카로 넘어가서 친구 결혼식도 가고 뭐 이것저것 촬영도 하고 이럴 예정이어가지고 진짜 빠듯하고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처리해야 될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밑에 이 컬러 2개 써가지고 애교살 쪽에다가 색감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무슨 일 하고 싶냐고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진짜 다행인 거는 저는 하고 싶은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는 저는 카페 알바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국에서도 카페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애가 카페에서 일하는 게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페 알바를 안 해봤었는데 좀 예쁜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일본은 카페 문화가 한국처럼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작업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되게 회전율도 빠르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뭔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나 아니면 맥도날드 막 이런 데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집 근처에 출근 카페를 정해놓고 안 그러면 계속 집에만 박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곳에서 일을 해봐도 좋겠다. 편집도 하고 실제로 그 카페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요거는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01번 토프 그레이 컬러입니다. 무펄 하이라이터 컬러를 해서 아까 색감을 입힌다고 약간 볼륨이 죽은 애교살에다가 발라서 살짝 볼륨감을 채워줄게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4번 뮤티드 너트 컬러인데 딱 요거랑 쉬머한 펄이랑 무펄 컬러 약간 붉은기가 도는 컬러를 섞어가지고 애교살에다가 색감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좀 자유롭게 한번 못 해봤던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뷰러 좀 해줄게요.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 계약을 하고서 저는 약간 인테리어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 곳을 인테리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신경을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일본 무인양품 꿀템 막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이케아도 찾아보고 막 일본에서 집 꾸밀 때 쓰는 니토리나 로우야 막 이런 데도 막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인양품에 옷 코너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런 일상 꿀템 같은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템도 그렇고 일상 꿀템도 그렇고 뭔가 자잘자잘한 그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발굴해내면서 일해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인양품에서도 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럼 그냥 진짜 넓게 이케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카메라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케아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는 안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약간 콘티까지 짜가지고 한번 찍어봤었거든요. 촬영을 친구가 도와줬어야 됐으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콘티를 짜는 게 친구도 알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콘티를 짜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 그 결과물이 진짜 콘티대로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플러스로 그 기획을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카메라 뒤에서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한국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랑 약간 그 한국인의 미감 같은 거를 더해서 제가 뭐 대단한 미감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런 거로 해서 영상 기획 같은 거 그런 일을 해봐도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도 분명히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제 채널 기획력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되게 많았어요.
졌어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눈 앞머리 쪽까지 살짝 그려준 다음에요. 이게 되게 연해서 좋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02번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되게 연한 컬러예요. 진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 투명하게 발색되는 컬러인데 얘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쪽에 여기를 좀 채워줍니다. 막 엄청 진한 컬러가 아니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눈에 막 확 튀지도 않아서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다음에 롬앤 베러덴 팔레트 04번 더스티 포그 가든 컬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이너를 좀 풀어줄게요. 이거 피카소 브러쉬인데 피카소 401 플랫 브러쉬인데 아이라인 풀어주기 너무 좋더라고. 앞머리 쪽도 풀어준 다음에 여기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남은 양으로 살짝 쓸어주면 내 눈이 진짜로 큰 느낌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브러쉬로 이 붉은기 있는 이 컬러 잘 묻혀준 다음에 아래 여기 음영을 줄 거예요. 이거 되게 꼭 하셔야 되는 음영인데 얘가 있어야지 훨씬 눈이 자연스럽게 안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을 그어줘야 애교살 밝혀놓은 것 때문에 눈이 부어 보이는 느낌이 얘가 딱 들어가면 사라져서 훨씬 자연스럽게 눈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애교살 그림자도 조금 강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유튜브적으로는 저는 일을 일본에서 알바도 하긴 할 거지만 너무 알바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알바하고 유튜브를 할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긴 해요. 일본 소도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소도시 여행하면서 랜덤 통화에서 알게 된 친구들 실제로 만나서 같이 영상도 찍어보고 싶고 사실 그 3월에 오사카 가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해줬던 랜덤 통화 친구 중에 그 트키시마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만나서 영상 같이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영상은 되게 재밌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컨텐츠들은 많은데 잘 체계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눈 화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그 컨실러 말려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두들겨가지고 밀착시켜줄게요. 음영을 좀 넣어줍시다. 얼굴을 허옇게 만들어놨으니까 음영을 좀 넣어줘야겠지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컬러를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코 음영을 먼저 줄 건데 이제 저는 좀 조각하듯이 음영을 좀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눈썹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눈썹이랑 아이홀 쪽에서부터 음영을 넣어서 이렇게 C자로 음영을 넣어줘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과한가 싶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콧망울 이렇게 쳐줍니다. 콧볼도 좀 감싸줄게요. 연한 컬러 살짝 다시 묻혀서 여기 이렇게 살살 쓸어서 음영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살짝 끊어줘요. 블렌딩을 해줍니다. 아 맞아 여러분 제가 요새 늘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콧볼 축소하고 인중이 살짝 길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조금 그게 덜해 보이더라고요. 좀 진한 컬러 해가지고 여기 인중에다가 음영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인중이 갑자기 쭉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요새 꼭 여기다가도 음영을 해주는 편이에요. 작물같이 이렇게 돼 있어 보이는데 화장 다 끝나고 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윤곽. 여러분들이 되게 저의 워홀을 저보다 더 기대해주고 설레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설렘보다는 너무 현실로 다가와가지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막상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냥 설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예진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다시 갈 그 결정을 하셨냐 그 용기가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용기가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조금 중요한 결정을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워홀이 열렸네? 도전해봐야겠다. 붙었네? 가야겠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도 있었고 확실한 거는 저는 여기에 뭐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떠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가오고 나니까 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요새는 조금 알 것 같은 느낌? 아, 나 진짜 가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와 이걸 가네? 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3C 페이스 블러쉬 카인다 샤이 컬러입니다. 이거 제가 2개째 산 거거든요. 이번에 올영 세일 때 쓰던 게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좀 블러셔 넓게 깔아주는 편이고요. 가운데 중앙도 이렇게 살짝 지나가지고 코 밑에 전체적으로 색감을 싹 입혀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헤어라인에도 살짝 해주고 턱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블러셔 하니까 갑자기 뭔가
색이 엄청 색이 엄청 조화로워지지 않았나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 섀도우 팔레트를 진짜 좋아하는 게 컬러 그냥 다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방금 블러셔 했던 것보다 조금 좁은 영역에 얹어줄게요. 살짝 더 컬러감이 올라가게끔 올려주는 건데 섀도우 컬러랑 같은 컬러다 보니까 조화롭게 잘 섞이듯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예쁘잖아, 색깔이. 저의 데일리 블러셔 조합입니다. 하이라이터. 에스쁘아 스트로빙 하이라이터 피치 솔라 컬러. 이걸로 눈 앞머리랑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 애교살 가운데 중앙 부분 밝혀주고 코끝 하이라이터를 가로로 살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콧대도 살짝 올려주고요. 요거 제가 올영 세일 때 산 거거든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라이트 컬러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투명한 거 썼었는데 쉬머한 펄이 있는 걸로 한번 다시 사봤어요. 블러셔 한다고 다 죽은 예쁜 광을 살짝 살려줍니다. 이런 느낌. 점도 한번 찍어볼까요? 점은 아까 요 메이크 제품으로 이렇게 약간 얼굴 붓거나 뭔가 밋밋해 보일 때 저는 이렇게 점을 좀 찍어주는 편입니다. 렌즈까지 껴볼까요? 요새는 렌즈 잘 안 끼고 다니는데 가끔 렌즈 낄 때 옷에 끼는 렌즈가 있어가지고 오렌지 스칸디 그레이 컬러예요. 이런 느낌? 눈동자 컬러감만 살짝 바꿔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화장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할 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렌즈까지 껴주면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 얼른 머리하고 마무리하러 올게요.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립을 안 발라놓고 화장을 끝내버렸네. 일단 머리는 제가 요새는 고데기로 쫙쫙 피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피고 왔고요. 립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2/4 클라우드 립 칠러 칠 누드라는 컬러인데 완전 가을 웜을 위한 그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인데 얘가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술 주름 부각도 하나도 안 되고 마무리감도 너무 좋고 발림성이 너무 좋아. 요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영상 립은 거의 다 이거일 거예요. 다른 거를 바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N통째 다시 쓰고 있는 포트레 퓨어 글라스의 로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랫입술 발라주고 윗입술은 입술 산 쪽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금발머리도 이제 한동안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일본 가가지고 일을 구해야 되고 알바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톤다운을 하고 가기로 해서 다음 주에 미용실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이 금발머리도 당분간은 안녕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메이크업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구매한 템들도 있고 이렇게 립 새로 구매한 꿀템들도 정보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제가 몰반이랑 함께 했잖아요. 이 영상이 올라간 3월 12일 오후 8시부터 3월 15일까지 총 4일간 마켓이 진행이 되고요. 7차 마켓인 만큼 아무래도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품별로 쟁임 옵션 꼭 넣어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쟁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당근 비타 젤 클렌저 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제품인데 얼마 전에 올영 세일 끝났는데 거기에 당근 비타 젤 클렌저는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마켓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따뜻해지고 있고 약간은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가지고 이번 구성 중에서는 이 당근 비타 젤 클렌저랑 아티초크 수딩 아크네 포어 토너 패드 이렇게 이 조합 이번에 제 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제가 클렌저 옵션으로 당근 비타 젤 클렌저랑 율피 젤 클렌저 둘 다 다르게 좋아서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구성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최다 구매자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발뮤다 토스트기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새학기 시작하고 자취 시작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집에다 두고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뮤다 토스트기 이벤트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벤트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꼭꼭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메이크업 해보면서 저의 요즘 근황과 일본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아마 조금 일본에 가서 행정 처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 텀이 살짝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